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기업 분석된 자료들을 찾아본다거나 또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을 검색하면서 기업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동일 업종 내에서, 즉 동일 산업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기업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평가, 즉 관련된 업종 내에서 관련된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텐데요. 아마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기할 거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간단히 메모할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같이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정보들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뭐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태블릿 PC들을 활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같이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구직자들은 취업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 자격만 맞다면 그냥 일단 채용 공고 보고 지원을 합니다. 해당 기업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원한다라는 거죠. 내 전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커리어 패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커리어 패스가 뭐냐?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IT 업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했어요. 자, IT 업계에서 영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 업계의 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직을 하는데 자동차 업계에 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무가 똑같죠? 그죠? 우리가 흔히 직무를 선택을 하니까 직무는 똑같습니다. 자, 직무가 똑같기 때문에 이직할 때 경력이 100% 인정이 될까요? 자,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경력이 100%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IT와 자동차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보통 첫 번째 계단을 밟을 때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커리어의 첫 번째 계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계단을 밟을 때는 이 두 번째 계단을 밟을 때는 첫 번째 계단에서 밟았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두 번째 계단을 밟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단을 밟았던 이 경험이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다르다면 자, 이거는 100%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계단을 밟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커리어 패스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기업에서 내가 하는 이 직무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하고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IT 업계에서 일할 거냐? 내가 계속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할 거냐? 거기서 내가 영업할 거냐? 라는 걸 선택을 하고 이 계단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고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직무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설정을 했으면 그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3요소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본인의 커리어입니다. 단순히 어떤 직무를 수행했나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업계에서 일을 했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 발판이 바로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업종이 선택이 됐으면 이 업종 내에서 살아남을 만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기업에서 충분히 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그리고 충분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좋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커리어를 위해서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기업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이죠. 바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자, 해당 기업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 정보가 있는데요. 회사 소개를 들어가 보면 실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전을 들어가 보면 이 회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 비전도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이 삼성전자의 기업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 대표이사 소개부터 해서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다음에 사업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실제 이 회사가 어떤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CE 부문이라고 하는데 CE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클릭을 해보시면 IM 분야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선 사업부, 네트워크 사업부 뭐 등등등.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 이 회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좋은 점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관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단점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웹사이트란 말이에요. 그죠? 뭐 삼성전자 같이 정말 인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뭐 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은 실시간 정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전자공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서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자, 분기보고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회사의 개요. 자, 왼쪽에 보이시죠? 회사의 개요를 클릭을 해보면요. 실제 이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 사업은 어떤 부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문별로 간단하게 설명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자, 다음에 계열 회사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디에 지분 투자가 되어 있고 계열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와이구 엄청 많죠. 자,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회사의 연역을 클릭을 해보면 회사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클릭을 해보면 사업 부문별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징은 이래요. 해당 기업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사정을 좀 더 심도 깊게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 분석도 이렇게 해뒀죠. C 부문이 가지고 있는 산업 특성, 자, 삼성전자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대략적인 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나와 있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것만 제대로 파악을 해도 생산 설비가 어떻고 뭐 생산 능력, 생산 실적, 가동률이 어떤지 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생산 능력은 이렇게 산정을 하는구나. 생산 능력은. 자, 그리고 생산 실적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공시를 보셔야지만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동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장들이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실제 시설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신설, 증설, 보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단위가 억입니다. 억. 자, 억, 10억, 100억, 1000억조, 10조, 거의 20조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죠. 반도체 산업에. 그죠? 그다음에 매출 실적이 나와 있네요. 자, 매출 정보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제품별 매출 실적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매출 캐파가 매출 캐파가 큰 곳에 대해서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국 시장이 보세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50기, 51기, 52기. 자, 지금 중국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조금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뭐 판매 경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판매 방법 및 조건, 다음에 어디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고 판매 전략이 지금 어떤지, 자, 자기네들 입장에서 작성한 자료니까 확실하겠죠. 그죠? 다음에 뭐 주요 위험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쭉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자료들을 보시면 되고, 재무제표를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다트, 자, 전자공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장 기업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에서 간단하게 조금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지금 단위가 억이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한 240조 정도였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18년도에 243조. 19년도에는 매출이 좀 많이 줄었죠. 230조. 다음에 2020년 12월 여기에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예상치라는 거는 아직까지 결산이 되지 않았고 이제 곧 결산이 될 텐데 예측치가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올랐다 그죠? 237조네요.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매출액을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 매출액이 꺾였냐? 아니면 매출액이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매출액이 회복되고 있느냐? 또는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유지되고 있다거나 또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판매 루트를 확보하고 또 시장에서 꽤 잘 팔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원재료, 자, 이런 값을 뺀 거죠. 자,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생기는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든지 또는 기술 경쟁력 또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영업이익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왔다라는 건 그 회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자릿수 이상이 3년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니까 자, 22%였는데 24%까지 올라갔다가 12%까지 떨어졌죠. 즉 2019년도가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안 좋았던 해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딱 드러나죠.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판매가 많이 안 됐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나 다른 쪽 실적이 꽤 괜찮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게 여기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 당기순이익 보이죠? 당기순이익은 뭐냐면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수익과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비용을 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영업이익에서 내가 다른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내가 다른 회사에 지분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법인세 같은 걸 내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고 나면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세금을 냈으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값이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에 남은 순수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률 보이죠? 자, 요 정도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성장성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부채 비율이 나오는데요. 자, 부채 비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빚이 40원이란 뜻이고요. 빚이 36원이란 뜻이고 빚이 34원이란 뜻이에요. 즉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빚이 줄어들고 있죠. 거의 빚이 없는 거죠.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34원이 빚이니까 거의 없는 거죠. 다음에 유보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유보율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 건데요. 24,000%, 27,000%, 28,000%입니다. 그럼 28,000%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이 28,800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현금 보유량이 많고 이게 얼마든지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다른 회사를 아예 사버린다던가 M&A를 한다던가 또는 이 회사의 뭐 생산시설을 증설한다던가 그만큼 이제 쉽게 현금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같이 합쳐서 우리는 안정성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유보율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시 인류 기업답게 잘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 뉴스 공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잘 되어 있는 게 네이버에서 서칭을 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다 한 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해당 기업의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지분 구조라던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뭐 대략적인 재무제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정 실적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예상치를 보세요. 2021년 예상치를 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이익이 되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해당 기업의 개요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 기업에 대해서 연혁이라던가 주요 제품 매출 구성, 자,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서 봤던 거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내용이 많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뭐 재무 분석에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재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세세하게 이렇게 다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성장성 부분이라던가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에 컨센서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상치가 또 나오고 있죠. 2022년도 자, 더 좋아질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죠?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좋아질 거고 2021년보다 2022년도가 더 좋아질 거다. 즉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그만큼 팽창하게 되겠죠. 회사가 커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업종 분석에 들어가 보면 실제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관련된 기업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재무 상태표부터 수익성 지표라던가 이렇게 이익률이라던가 부채 비율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좋냐 안 좋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전자공시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다트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되게 편하죠? 아까 우리가 다트를 검색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자공시를 연결해서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이 자, 이렇게 해당 기업을 볼 때요. 자,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은 동일업종 비교라는 게 있어요. 동일업종 비교. 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라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자, 삼성전자와 같은 업종을 하는 기업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보이죠? 자, 이 기업들이 다 반도체와 관련한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들어가 보면 내가 처음 들어보는 회사지만 반도체 관련되어 있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또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재무적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매출액을 보면은 자, 보이시죠? 30조에서 40조에서 26조. 아이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네요. 근데 2020년도에 31조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익률을 보세요. 엄청나죠? 이익률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SK 하이닉스는 다른 거 안 하죠. 다른 거 안 하고 반도체만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핸드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만 회사를 인수를 해서 또 전장 뭐 이런 스피커 관련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만. 자,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세요. 이익률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높아요. 자, 그죠? 자,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이익률이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 부문이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종목 분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업의 현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실제 이 기업이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의 개요에 들어가 보면 실제 보세요. 반도체 부분이 100%예요. 100%. 그죠? 그러니까 되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2020년보다는 2021년도가 훨씬 좋아질 거고 2022년도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즉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채용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부채 비율 보세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보율을 한번 볼게요. 자, 유보율을 보면은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859원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고,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287원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 유보율이 높지는 않죠. 그 말은 즉슨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지는 않다. 자,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해 보면 회사에 쌓여 있는 현금이 삼성전자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도 이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 쌓아둔 현금이 어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투자 여력, 뭐 생산시설 증대라던가 이런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서로 상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된 기업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업종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조금 경기를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우조선해양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 분석을 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지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통해서 사업 분석 보고서를 또 확인해 본다든지 또는 기업 분석 캐치, 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기업의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 상장 기업의 관련된 내용들을 또 찾아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한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자,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업황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 경쟁력이 없는지, 자,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보이죠?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 훨씬 낮죠. 그죠? 그런데 2017년도에 6%, 2018년도에 10%, 오, 괜찮았네요.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성장성 측면을 일단 확인해 봤고요. 뭔가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좋진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앞으로가 어떤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 부채 비율이 보일 텐데요. 자, 부채 비율은 내가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200원이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고 유보율이 106%라는 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쌓아둔 현금이 106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인 안정성을 놓고 보자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면은 선박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컨센서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조금 회복을 할 거고 22년도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점점점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이제 분석이 끝난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만 보시면 안 되죠. 이 기업의 경쟁사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동일업종 비교를 들어가 보면 조선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선 관련 기업들이에요. 아, 이런 기업들이 조선 관련 기업들이구나. 조선 기자재 업체도 있을 것이고, 뭐 엔진 만드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자, 그 중에서,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니까, 자, 매출액을 보세요. 아이고, 아까 대우조선해양보다는 매출액이 훨씬 더 크죠. 자, 그리고 매출액이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괜찮지만 영업이익률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성 개선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원을 가지고 있다면 빚이 93원이라는 거예요. 빚이 93원이라는 얘기니까 빚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유보율이 되게 높죠. 5200%라는 건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5200원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안정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기업 개요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 어떤 걸 주로 팔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관련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어떤 걸 팔고 있는지 나오고 있죠. 자, 다음에 뭐 여기 컨센서스에 들어가 보면 실제 매출액이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자, 이렇게 상대 비교를 다 해보셔야 돼요. 뭐 삼성중공업도 들어가 보면 되겠고 현대미포조선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어이구, 삼성중공업은 어이구 상황이 많이 안 좋다, 그죠? 자, 빨간색 보이죠? 되게 회사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이런데 자,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바로 자, 뭐 주로 LNG 선을 판매하는 데인데 지금 매출액이 그죠? 조금 회복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현대미포조선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해당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매출액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그죠?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뭐 높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뭐 현금성 자산이 좀 있는 편이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을 고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 컨센서스라는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뭐를 보실 수 있냐면은, 산업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산업을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고 검색을 하면 조선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산업 동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에 막 반도체,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관련된 산업 분석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에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기업을 클릭을 해보면, 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럼 검색을 해보면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리포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이죠? 자, 이런 리포트들을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관련된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열어보면 이렇게 네, 자,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에서 작성한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의 뷰잖아요. 해당 기업의 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리포트는 제3자인 입장에서 경쟁사들을 같이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성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될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자료들은 기업 분석 보고를 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을 해도 관련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 보이죠? 자, 경제를 눌러보시면은, 자, 요거는, 자, 이렇게 경제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경제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해당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즉,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자료도 살펴보고 경쟁사 자료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작성된 자료들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방면으로 살펴봐야 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셨는데요. 꽤 유익한 시간이었죠. 대기업을 분석을 할 때 특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업 분야라든지 또는 재무적인 부분들은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면 그 사업의 성과, 즉 경영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또는 없을 것이다 또는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 또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는 그렇지 못하다 자 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내가 이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